여러분, 추석 밥상 물가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목에다가 추석 밥상 물가 테러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물가가 테러 수준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차례상에 올라가는 채소며 과일이며 뭐 견과류며 안 올라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중에서도 여러분 시금치 한번 보세요. 시금치 4년 새 시금치 가격 상승률이 여러분 294%예요. 294%. 294% 이런 숫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바로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트리키에나 터키 말입니다. 아니면 베네수엘라에서 보던 숫자예요. 지금 그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94%가 올랐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물가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농산물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에 400g당 3,415원 하던 것이 2019년에 8,904원 안 내려가죠. 그죠? 2020년 8,221원 안 내려갑니다. 2021년에 9,047원 오히려 올라갑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2년에는요 13,45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시금치 나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시금치 한 단 사는데 13,456원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었다가도 높습니다. 들었다가도 놔요. 그 정도로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난 아니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해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지금 농산물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13,456원이 삼겹살보다 비쌉니다. 삼겹살보다가. 그러니 뭐 충격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죠. 삼겹살보다 비싸다니. 아니 야채가 삼겹살보다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1kg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1kg으로 따지면요. 시금치가 32,200원 갑니다. 삼겹살은요. 26,160원 갑니다. 야, 이거 참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시금치를 사 먹겠습니까? 삼겹살을 사 먹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금치가 이게 금이 골드예요. 골드. 이제는 골드예요. 그 정도로 많이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 보세요. 시금치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배추는요. 10kg에 77.5%가 올랐고요. 청상추는 4kg에 82.3%가 올랐습니다. 무는 20kg에요. 89%가 올랐어요. 심지어 감자 20kg짜리도 34.4%가 올랐습니다. 이러니 뭐 농산물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것은 뭐 폭등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폭등. 그러면 여러분 7월에 소비자 물가가 6.3%가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6% 밑으로 8월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차례상은 어떻게 될까요? 차례상도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차례상도 적어도 6.8% 정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8개 품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품목만 말입니다. 그랬더니 6.8% 오른 거예요. 2021년에 29만 7,804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31만 8,045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늘죠. 2019년 대비해 보면 이게 뭐 장난 아니게 늘은 거예요. 장난 아니게. 적어도 말입니다. 2019년 대비해 보면 무서워서 대비도 못합니다. 20%가 넘게 오르니까요. 26만 9,869원이 31만 8,045원이 됐으니까 이게 뭐 올랐다는 표현이 잘 안 어울리죠. 폭등했다. 이 말이 오히려 어울릴 겁니다. 폭등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추석 물가는요. 그야말로 테러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을 넘었으니 물가의 고공행진은 지금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요. 앞으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절성이 가장 강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환율은 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금률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8월도 물가 폭탄은 그야말로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 물가가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는 물가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결국 말입니다. 당분간은 6%대의 소비자 물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여차하면요. 내년까지도 물가 폭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됩니다. 결국 저물가 시대는 저물고요.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는요. 우리 삶을 굉장히 주름살지게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는데 핵심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세워서 했는데 물가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엄청 올랐어요. 수입 물가도 올랐으니 더 오르고요. 심각하죠. 앞으로도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